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머물지 말라고 내일이 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하는 이와 함께 하십시오. 가슴이 저려옴을 줄어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와 나누십시오.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는 자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울려올 것입니다. 극심한 충격에 울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혼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못 참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아낸 이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괴념치 마십시오.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라고 있는 것이고 머물지 말라고 내일이 있습니다. 소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탑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고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 유래에서 경산 이시, 경주 이시, 고성 이시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탑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의 발생지는 원래 인도이고 중국을 통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스투파라고 하여 무덤을 뜻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생긴 이후에는 부처의 유골인 살이 모신 곳을 스투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어인 버머의 스투파의 소리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 탑입니다. 즉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로서 탑파의 준말입니다. 이를 의역하면 방분 또는 고현처라 일컬기도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다갑이라 하고 미얀마와 구미에서는 파고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기원전 470년에 구시나가라의 사리상수 밑에서 열반한 후 그의 제자들은 유해를 당시 사회 풍속에 따라 다비하여 구시나가라성에 모셔두었습니다. 이때 인도의 8개국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자 석가모니의 제자 도로나의 의견에 따라서 불타의 사리를 똑같이 나누어 주어 탑을 세웠는데 이를 분사리 또는 사리 8분이라 하였습니다. 사리 신앙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하였고 불탄의 기원 역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약 200년이 지나 마우리 왕조의 아쇼카 왕은 인도 전국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우고 8분된 사리를 이곳에 갈라서 묻었습니다. 이 두 가지 탑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형태를 알 수 없고 현재 가장 오래된 탑은 기원전 2세기경에 이룩된 바르후트 탑과 산치 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산치 제1탑입니다. 탑의 변천을 보면 탑은 처음 인도에서 방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산치 제1탑입니다. 그 방구형을 이루어 마치 무덤과 같은 모습을 하였습니다. 인도의 탑은 그 발생의 유래와 봉안된 내용에 따라서 둥근 무덤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차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밑에 높은 기단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보호하고 장엄하게 하기 위한 돌 난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우아한 조각이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인도 초기의 조각이 주로 기원전의 바르후트 탑에서 산치 탑의 돌 난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불상이 나타나기 이전 시기에 오직 탑만 세워졌고 또 그곳에만 장엄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탑의 재료에 따라서 탑의 종류에는 반드시 재료에 따라 이름이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주로 벽돌로 쌓은 탑인 전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만든 석탑이 있습니다. 일본은 나무로 만든 목탑이 주를 이루고 이 외에도 쇠붙이로 만든 금속탑, 찰흙으로 만든 이탑, 옥으로 만든 옥탑, 수정으로 만든 수정탑으로 구분됩니다.
신라 전형탑의 성립은 7세기 전반인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백제는 목조 건물 형식의 석탑인 익산 미륵사탑과 정림사 5층 석탑이 있고, 신라는 전탑인 돌탑을 모방한 석탑이 있는데 분황사탑입니다. 서로 그 양식을 달리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이 합쳐져서 신라 석탑 양식으로 발전하여 참된 의미에서의 한국 석탑의 본보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정치적, 국토의 통일뿐 아니라 예술적 통일도 이루어 신라와 백제탑의 형식을 합쳐 세워진 석탑 중 최초의 본보기가 된 것이 동해안 감원사터의 동서 삼척 석탑과 고선사터의 삼천 석탑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탑은 모두 신라 전형탑의 특징인 이중 기단 위에 삼천과 목조 지붕 모양의 옥계석과 전탑 형식의 5단의 옥계석 받침이 있습니다. 탑신에는 기둥 모양의 우주와 탱주가 있습니다. 탑의 배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람비치에는 절의 중심에 부처를 모신 대웅전인 금당과 탑을 두었습니다. 금당과 탑은 모두 불교의 숭상 대상인 불상이나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절의 한복판에 세워졌거나 그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의 영양사는 가장 이름 높던 절로서 단탑 형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따랐던 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람 배치를 논할 때는 탑의 배치 형식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람 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1탑 가랑십, 즉 1탑 1금당식으로 사상적으로 탑신앙과 불상신앙이 동등한 비중으로 생각되는 가람입니다. 이를 백제식의 사찰로서 일본에서 두 번째로 지은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와 경주 암곡의 고선사지와 경주 남산의 황복사지, 문경 봉암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쌍탑, 일금탕으로 경주 불국사가 그 대표입니다. 탑이 있는 예배원과 성원의 복합 배치 형식은 탑과 금당, 강당 등이 회랑식으로 둘러싸인 예배원과 기타 부속 건물이 있는 성원으로 나누어진 배치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배원 안에도 탑과 불전이 여럿이 있는 경우와 하나씩만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가람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탑 다금당이 있는 절은 경주의 황룡사지이고, 쌍탑 다금당이 있는 절은 익산의 미륵사지입니다. 다탑 다금당의 대표는 보령의 성주사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배치 원안의 여러 건물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때 금당과 탑이 독립된 불전들과 복합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예배원은 중문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종루와 고루, 탑, 석당, 금당, 강당을 입지 조건에 맞게 배치하면서 이들을 연결하는 회랑을 두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켜온 원칙입니다. 이런 가람 배치를 신라 가람의 전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탑이 없는 예배원과 성원의 복합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조선시대부터 탑이 없는 사원의 건립도 있었는데 이것을 둘째 양식에서 탑을 없앤 배치 형식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유형 외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가람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찰이지만 기본적인 배치는 이 세 가지 유형에서 파생되어 조금씩 변형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방사지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신라 40대 애장왕 때 건립된 동방시대 석탑으로 탑의 양식은 고려시대 것으로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주읍 예산동 속칭 신풍리의 압수골에 있습니다. 성주시 외관도로 1000m 지점에 있어 성주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유서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9층 석탑이었으나 현재는 7층만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옥계석이 훼손되고 주위에 농지화됨으로 지반이 물러져 5도 정도 탑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단부는 매몰되었으나 균형 잡힌 탑신의 규모가 크고 남향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2층 탑신까지는 양측 우주와 중앙부 탱주가 있습니다. 3층 탑신부부터는 우주만 있고 1층에서 3층 옥계석 내귀에는 연꽃 무늬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단단한 화강암으로 전체를 축조한 것이 동방사의 유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 전성기인 통일신라 후기에 도심지에 가람을 건립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불심을 고치하여 국태민안의 기원 전당으로 한 것입니다. 이 탑은 이천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920년 경신년 대홍수에 흐름이 바뀌어 탑과 바닥과는 1km로 멀어져 동방사 절터는 논밭이 되고 300m 떨어진 서쪽과 1000m 떨어진 삼산동 뒷산에는 작은 아자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동방사는 신라 40대 애장왕 때 세워진 것으로 절 주위에 수십 리에 이르고 기거하는 성녀가 수백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절은 전소되어 없어지고 탑만 남았으며 지기탑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주 지형은 소가 누워서 별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남동과 북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천은 성주를 돌아 동쪽으로 빠지고 있어 성주의 지기가 냇물과 같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탑이라 하여 지기탑이라 합니다. 현재 탑의 높이는 8m이나 매몰된 기단부를 복원하면 높이가 12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신라 시대 거찰인 법수사의 좌치입니다. 법수사는 처음 절 이름을 금당사라 하여 신라 애장왕 3년인 802년 수륜면 백운동 중기마을과 그 주변 일대를 차지하여 지은 신라 거찰입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가 고개 넘어 있는 해인사와 같이 일어난 성주 지방 불교의 진원지였습니다.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작은 왕자 범공이 중이 되어 한때 이 절에 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고려 중엽의 절 이름을 법수사라 고쳤으며 임진왜란을 겪고 조선 중엽에 폐사된 절입니다. 절터 중앙에 그 뒤 마을이 생겨 중기라 부릅니다. 가야산 남쪽에 있는 이 법수사는 구검당, 팔종각 등 무려 1000칸이 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이 절터를 중심으로 한 백운동 골짜기 곳곳에 석탑, 돌기둥, 주춧돌 같은 유물이 사장해 산재하고 있습니다. 법수사에 딸린 암자만도 100개가 넘었다고 하나 현존하는 암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여기저기 돌로 쌓아 올린 암자터를 발견할 수 있으나 암자 이름도 도남, 보현암, 백운암, 일요암 등 말로만 전하고 그 암자 이름을 말하는 터는 별로 없습니다. 또 법수사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은 절이 망한 뒤 골짜기에 있는 용기사로 옮겼다가 용기사가 폐사되자 고종 광무 1년인 1897년 당시의 해인사 주지 법운선사가 해인사 큰 법당 대적광전으로 다시 옮겨 안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주존불인 비로자나불로 은행나무로 만든 좌상인데 높이는 2.35m입니다. 그리고 법수사 절터 뒤편 용기골 골짜기로 들어가는 어구에 미륵당이라 부르는 곳에 있던 불상은 1967년 경북대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중기마을 동편 진등불악에 있던 목없는 목불 좌상은 그 좌대와 함께 백운 초등학교에 옮겨 안치되었습니다. 절의 본당이 있던 곳은 지금도 거대한 바위와 수많은 돌로 쌓아 올린 축대가 뒤쪽인 서편을 제외한 남동 북의 3방향으로 남아있고 축대 위에는 현재 농지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이 터전의 바로 뒤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본당터 중간에는 3층 석탑, 중기마을 입구에는 당간지주, 중기마을 동쪽 끝 밭가에 시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수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신라식 일반형 화강암으로 전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기단과 3층 탑신으로 되어 있고요. 하대 중석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고 우석이 있는데 하대 갑석은 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신부의 옥신은 우주가 양각되어 있고 옥계 받침은 각청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각은 반전되었습니다. 낙수면은 비교적 완만하며 3층 옥계석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상륜 부분은 노반만 깨져 있습니다. 탑 높이는 6m로 1975년 지방유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간 지주가 있습니다. 이 지주는 단간을 달아 세우는 대로서 큰 절의 표지가 되며 궤불도 걸고 관등 시에 여러 줄을 메고 등을 달기도 하여 마을 주민들은 궤불 또는 불기대라 부릅니다. 1975년 지방유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식대가 있습니다. 시식돌이라 불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천도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잡귀에게 밥을 주며 경문을 읽는 곳으로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1.5m, 세로 0.9m의 윗면 중앙에 직경 30cm의 연화문이 양각되어 있고 높이는 0.8m입니다. 그리고 금당사터 베레석이 있습니다. 법수사에 딸린 금당사는 170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으며 법수사 정남쪽 산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근을 금당사가 있었던 까닭에 진등으로 표음하고 있습니다. 이 터에 남아있는 베레석은 화강암의 연꽃 무늬가 정교하게 기공된 것으로 법수사 창건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레석은 지위가 높은 절 손님이 찾아들 때 이곳에서 법당을 바라보며 투호체해서 배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은사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심은사의 창건 연대는 법수사와 같은 시기인 8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말의 호군 송천우는 도길봉의 사위이고 도길봉은 길부의 아우입니다. 길부가 주살되었으며 길봉도 연좌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순국이 잡으러 왔을 때 송천우가 심은사로 말을 달려 들어가 순군이 추격하지 못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심은사는 가정연관 1522년에서 1566년에 지원 스님이 크게 중수하여 그 규모가 넓고 굉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실화로 1593년에 소실되었고 그 후 다시 중건한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고려 말인 1932년 석존상 스님의 권위는 지극히 엄중하여 국법도 이를 미치지 못했다고 1677년에 간행된 경산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당시까지 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 보면 심원사는 가야산 남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승인의 시에 심원의 옛절이 가야산에 있는데 문을 닫지 않았다. 능음경을 들고 미묘한 뜻을 물어보려 하는데 이 몸의 한가함을 빌어 얻을 수 있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의 3층 석탑은 1991년에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반 마을에 복원된 보월동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수르면 보월동 타반 마을인 절골에 있습니다. 1979년 1월 2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9호로 지정된 보월리 3층 석탑이 통일신라 절터의 상징물로 현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 탑이 서 있는 절 이름도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몽고 침입 때가 아니면 임진왜란 때 절이 소실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1979년 12월 절터 주위에 흩어져 있던 석탑 조각들을 집안석 위에 상하 2층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다시 3층 석탑을 올린 구조로 복원하였습니다. 탑은 농지 가운데 그 원형 주초석, 석등의 연화석대, 장대석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모서리가 깨진 석탑의 기둥 부분만이 본자리에 그 모양을 드러내놓고 그 밖의 부분품은 주위 전탑 속에 묻혀 있습니다. 특히 3층 옥계석은 탑에서 500m 떨어진 도로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인위적으로 탑재를 운반해 가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9년 이 탑은 집안석 위에 상하의 2층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다시 3층 석탑을 올린 구조로 복원하였습니다. 상하 기단 면적의 각 면에는 우주와 탱주 2개씩을 모각하여 3구로 구분하고 하기단 갑석은 고각형의 2단 궤임을 두었습니다. 넉장으로 구성된 상기단 갑석에는 각형의 2단 궤임과 부연을 각출했습니다. 첫층 옥신석부터는 옥신석과 옥계석을 각각 돌 하나로 쌓아 올리고 옥신의 각 면에는 우주를 모각하였습니다. 옥계석은 5단 받침과 2단의 궤임을 만들었고 추녀는 수평으로 하여 낙수면의 굴곡을 약하게 하였습니다. 3층 옥계석에는 지름 15cm, 깊이 9cm의 탱주 구멍이 파여져 있습니다. 상하 기단의 면석에 탱주가 2개씩 있고 옥계 받침이 2단인 점, 또 전체적으로 정제된 규격의 꾸밈이 단조로운 점 등으로 보아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의 석탑이라 하겠습니다. 선본한 3층 석탑의 상기단 폭보다는 이 탑이 6cm나 작으면서도 탑 전체 높이는 60cm 정도 더 높게 된 것은 후기로 내려올수록 탑의 폭에 비해 탑신이 높아지는 형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 높이는 5.1m입니다. 선본사 3층 석탑의 상기단 갑석의 폭보다는 이 탑이 6cm나 작으면서도 탑 전체의 높이는 6cm 더 높게 된 것은 신라 후기로 내려올수록 탑의 폭에 비해 탑신이 높아지는 형식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3층 석탑이 탑안 마을의 옛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소박한 인심이 우리들 농촌 마을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백현의 비처럼 음악처럼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하루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굿내 84개 성시별 관양 유래 중에서 오늘은 경산 이시 문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경산 이시의 시조는 신라 신덕왕의 외손이고 고려 의종과 명종 때의 악거부종을 역임한 이 덕부입니다. 대대로 지금의 경주를 지칭하는 계림에서 거주하다가 중정부 이의방이고 기등이 무신의 날을 일으켜 권력을 전단함으로 이에 반대한 명종 3년 1173년에 현재 성주읍 경산리 일대인 경산부 보나리로 이거함으로 새롭게 관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관양을 경산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성산 또는 성주로 호칭하였으나 성주의 6이시도 동일한 본관을 사용함으로 인한 혼돈 때문에 선조 21년인 1821년에 성주의 오랜 고호인 경산을 관양으로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거 분포를 보겠습니다. 7세 중현대부 소부연 이함은 고려 훈국공신인 광평군 이능의 사위가 되어 현재 성주군 오락면 안포리를 포함한 그 인근 일대를 지칭하는 광평의 땅을 전수하였습니다. 당시 세거지였던 성주읍 경산리로부터 덕계의 땅으로 귀거하므로 덤계는 경산 이시의 본거지이자 성주군에서 가장 많은 호수와 인구를 가진 집성촌으로 700년 동안 세거하고 있습니다. 경산 이시는 시조의 맛집으로 이어지는 5세 비서 성시랑 2조의 후손들이 성주파 즉 경산 이시가 되었습니다. 2조의 종제인 5세 이우가 청송 부원군에 봉해짐에 따라 금성파 즉 청송 이시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경산 이시는 10세인 건공장군 이업가 중직대부 단청군수 이한 형제에게 분파되어 크게 6개 대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원파가 있습니다. 10세에 건공장군 이업은 4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이수원은 창신교회를 지냈고 창신공파라 합니다. 건공장군 중부장을 역임한 이업의 관직을 따서 부장공파로도 부르나 대유현이었던 학가제 이주의 호를 명명하여 학가제파로 통칭됩니다. 오락면 안포리,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고 대구와 고령군 운수면 등에도 상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장파입니다. 건공장군 아들로 사명을 지낸 이 수장은 숙부인 단청군수 이안에게 출계되었습니다. 군수공파 또는 사명공파라 부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석학의덕으로 사림에 추정되었던 백천 이천봉의 호를 명명하여 백천파로 불리웁니다. 오락면 안포리, 검수면 어언리와 봉두리, 선남면 용신리, 초전면 문덕리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수제파가 있습니다. 건공장군의 차남인 이 수제는 중훈대부 보공 장군 부사직을 지냈으므로 보통 사직공파라 불리웁니다. 오락면 안포리, 합천군 삼가면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넷째 수호파가 있습니다. 건공장군의 삼남인 이수호는 김안국 문화의 석학으로 진사를 지냈는데 진사공파로 부릅니다. 오락면 안포리, 합천군 상가면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홍복제파가 있습니다. 이수원의 둘째 아들인 이팽복은 학문이 고매하고 인품이 출중하여 홍복제에 제향되어 있으므로 홍복제파라 일컫습니다. 오락면 안포리와 벽진면 매수리를 포함한 성주군 일대와 대구 정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문파가 있습니다. 9세 대사헌 이흥문의 아우로 홍덕랑을 지낸 이 보문의 후손들로서 일반적으로 통덕랑 공파라 불리우는데 성주군 초전면과 대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고려 때 인물이 많았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조선조에 들어 실세손으로 소부윤을 지낸 이함은 아들 3형제를 두었습니다. 8세 이번이 가선대부 도부사를 지냈고 이 사충은 목사를 그리고 이채는 부사를 역임했습니다.
도호부사 2번의 아들인 구세의 이홍무는 문장이 뛰어났고 조선 문족 때 대사원을 지낸 분입니다. 단종 때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허우 등 여러 사람을 화입힐 당시 우참찬 허우에 장연된 탓으로 제주도 안무사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제주에서는 선정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홍문의 아우인 이 보문은 통덕량을, 이 영문은 사원부 지평을 각각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원부 이 형문의 장자인 10세 이엽은 건공장군을 지냈고 차자인 이 안은 중직대부로 의령 및 단청 군수를 지내면서 선정으로 의령의 유업이가 세워졌습니다. 한강 정구와 함께 덕건 5개의 문인이었던 암수공 이침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인 삼익제 이천배는 한강 문인으로 여헌 장형광과 교류하였고 도화학 덕행으로 사림에 추정되었습니다. 천곡서원을 중수하고 원장을 역임했고 성주 덕암서원과 겸양사당에 제향되어 있습니다. 삼익제 아우인 백천 이천봉은 한강의 고제로 선조 때 성균생원을 지냈습니다. 선교랑의 풍계를 받았으며 정묘호란 때는 경상도 의병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해원서원 건립과 한강 문집 간행 등의 주역이었습니다. 석학의덕으로 사림에 추중되어 덕암서원과 검량서당에서 복량하고 있습니다. 건곤장군 이엽의 7세 손이고 14세 이천정의 장자인 학가제 이주는 11살부터 여헌 장형광에게 수학하였습니다. 벼슬을 면리하고 학문 강마에만 힘썼습니다. 이조 판서를 지낸 광주인 이원정 등 많은 제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여헌의 행장을 모두 지었으며 백인당을 세우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학가지는 여헌 문화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가지는 아들 칠형제를 두었는데 형제 모두가 대가와 소가에 등재하는 등 문학과 행위로 당대 명성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의 선망의 대상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주군 오락면 유월리에는 삼익제 이천배, 백천 이천봉, 학가제 이주 등 세 분 선생을 존모하여 영남 유림들이 현종 30년인 1672년에 창건하였으며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86호로 지정된 덕암서원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학가제 이주와 백천의 아들인 정 통정대부 첨중추인 사월정 이윤이 선조인 소윤부 이함, 도호부사 2번, 대산 이형문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경산 이시의 대종제실로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87호로 지정된 백인당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경상북도 삼선으로 민선 자치행정에 큰 업적을 이룩한 이의건 경북도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상경,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이 경산이시 문중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이시 동락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향 유래는 동락리는 낙동강이 성주군 궁계를 이루며 남료하다가 성주와 고령에서 동쪽으로 물길이 돌아가는 곡강부의 강촌입니다. 동네 위치가 용안면에서 가장 동쪽에 있어 동네 이름을 동락리라 부릅니다. 동락리에는 4개 부락인 동락이 있습니다. 그중 동락이 가장 큽니다. 선조 28년인 1595년 경주이시 28세 손 이수양 선조공께서 동락공에 입항하여 이때부터 모여 살았습니다. 고종 32년인 1895년 대동방이 대동명이 되면서 면사무소가 동락골에 있었습니다. 1914년 3월 대동면과 두릉면이 합쳐져 용두면이 되고 동락골 입구에 용두면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1934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용두면과 성안면이 합하여 용안면이 되면서 면사무소가 현 위치로 옮겨갔습니다. 동락골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는
이 수양공이 입향하면서 심어 부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여름철이면 그늘이 좋아 온 동민의 휴식지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경주이시 시조 알평은 지난때 육부촌의 수장으로서 알천 양산 촌장이며 박업거세를 길러 신라의 첫 임금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신라 유리왕 9년에 이 시로 사성받았습니다. 본가는 시조의 발상지 양산천이 경주로 바뀌므로 경주로 하고 한때 지명이 월성이라 일명 월성이시라고도 합니다. 그 후 세계가 이어오다가 36세손 소판공 이 거명을 중시조 1세로 하고 있습니다. 세거 분포가 있습니다. 경주이시 분파는 평리공파, 이암공파, 익제공파, 호궁공파, 국당공파, 부정공파, 상서공파, 사인공파, 판정공파, 월성공파, 사랑공파 등 11개 대파가 있습니다. 그중 동락은 국당공파의 후손인 17세손 문효당 국당 이천은 1299년 성균교회 삼중대광 첨의성정 문화시랑 동평장사 월성부원군을 역임했습니다. 국당공의 아들인 18세손 문정공 제정 이달충은 1328년 성균교회 성균제주 밀직제학 전리판서 호부상서 삼중대강 계림부원군을 역임했습니다. 21세손 월파 이제는 1432년에 등재하여 집현전 학사로 들어가 단종이 즉위하자 예조판수로 제수받았습니다. 그 후 김종서, 황보인이 화를 당하자 공이 물러날 것을 주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양위하자 병이 나서 대구 매곡천으로 내려와 밭을 붙이니 이웃 사람들도 재상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후손은 대구 서재와 고령 호촌, 성주, 동락 지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살아왔습니다. 국당공의 8세손 충무공 어남 이수일은 선조 16년인 1583년 묵가에 급제하여 1597년 성주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28세손인 이수양공이 선조 28년인 1595년에 현재 용안면 동락리에 입항하여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43세손까지 살고 있으며 입향조 후손이 200세대가 넘는데 대구, 부산, 서울 등지로 이주하고 현재 2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천이 되겠습니다. 문효공 국당 추성 보리공신 월성 부원군입니다. 그리고 이달충이 있습니다. 문정공 제정 단성 보리 익창공신 계림 부원군입니다. 이세는 월파 집현전 학사 예조판사를 역임했고요. 이수일은 충무공 어남 국당공의 8세손으로 조선 선조 때 묵가에 급제하여 성주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진방이 있습니다. 호는 낙이고 수호덕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벼슬은 구하지 않았고 후손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있습니다. 1905년부터 1914년까지 대동면장을 역임했고요. 이 상택은 1914년부터 1930년까지 용두면장을 역임했습니다. 동락골에 있는 낙예서당은 1920년에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온 문정위에 같이 힘을 모아 건립한 것입니다. 31세손 이진방 선조를 추모하기 위해 호를 따서 낙예서당으로 하였습니다. 39세손 대동면장을 역임한 이 상태공이 낙예서당에 젊은 사람을 모아 한문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38세손 이 강우공도 휴세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젊은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에서 92.7MHz에서 선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태호의 사랑 사랑 사랑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 없지.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Come on everybody clap your hand. Hey ho. Hey ho.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절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hey. 그 흔한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yeah. 그 흔한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그것이 바로 yeah. hey. 바로 그게 사랑이래. Oh baby don't you know we gotta be alone. We got something here baby we alone. Oh baby don't you know we gotta be alone. We gotta be alone. To the left, to the right. You're my love, my life, my beginning is you. Oh baby, don't you know we gotta be alone. Make some more.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네.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그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야. hey. 사랑 사랑 사랑이야. 바로 그게 사랑이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어서 고성이시 문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유래는 고성이시는 중국 한나라에서 기회한 시족입니다. 문제 때 중서 사인이었던 이 반이 무제가 우리나라를 공략할 때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이조 이황은 이 반의 21세 손으로 고려 덕종초 문가에 급제하고 밀직 부사를 거쳐 1033년 거란이 침입할 때 공을 세워 문종 때 이부상수에 올라 철령군 현재 고성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고성으로 했습니다. 철성이시도 같은 뿌리로 철성도 고성의 옛 이름입니다. 고성읍 서회동 일대 고성이시 선쇠 유어지는 경남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회암면 운곡의 시조공 이하 5세 유기단소를 마련하여 향사하는 건봉제가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 3일 제항합니다. 세거 분포를 보면 6세손 문산 도인 이지는 관이 성문학사로 벼슬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학문을 강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7세손 문희공 이존비는 삼도 도순 문사가 되어 남변에 침입한 외적을 물리쳤으며 충렬공 10년 왕이 원나라로 가면서 정사를 3년간 섭정토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세손 문헌공 이우는 문화시중으로 문장과 덕행이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9세손 문정공 이행초는 좌정성 문화시중을 지낸 분이고요. 10세손 문경공 평제 이강은 대제학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좌의정에 추정되기도 했고
지냈고요. 그리고 11세손 양은공, 용헌, 이원은 세종 3년 좌의정을 지냈습니다. 상세 4대 문자시우를 받은 명문거족으로 설하의 7형제 모두 벼슬길에 올라 가문을 빛냈습니다. 그 후손들의 경향 각지 파벌 분포도를 보면 안전공파입니다. 이승은 문중공 둘째 아들로 상주와 논산에, 그리고 용은공파는 공파 이원은 문중공의 넷째 아들이고 이강의 아들로 전국 각지에 있고요. 그리고 도청공파 이교는 문중공의 아우로 병부 상스를 지냈고 포천 부여 등지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왕공파 이백은 시조 이황의 12세손으로 산청, 경산, 의령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공파 파조 이원의 아들 칠형제에서 장자인 중춘 부사 이대는 둔제공파로 성주에, 청도, 고령에 거주하고, 둘째 아들인 대호군 이곡은 호군공파로 나주에, 그리고 셋째 아들 한성 자윤공파로 밀양에, 그리고 넷째 아들은 중추원 부사를 지낸 동추공파로 대덕에, 다섯째 아들 대호군을 지낸 병사공파로 거창에, 그리고 여섯째 아들은 정영산 현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참판공파로 청도 안동에 거주했고요. 일곱째 아들은 가선대부 동지 춘추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파로 화성 파주 등지에 살고 있고 7개 파로 분파되었습니다. 중천 부사 둔제공파 파주 이대는 아들 4형제를 두었습니다. 장남 이월은 계림군 판관을, 둘째 아들은 이희는 부정을, 셋째 아들인 이의는 병조 참판을, 넷째 아들인 이경은 평산 부사를 지냈습니다. 병조 참판 아들 상우당 이필은 예조 참판을 하였습니다. 이필의 장남 이좌는 경주 부윤을 지냈고, 차남 성암공 이우는 홍문관 전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5세 성암공 이우는 서울 의상동에 살면서 의정부 사인이었는데 성주 입향주로 성산 여시 가문으로 출입하였습니다. 중종 때 김여사와 10일 전에 별세하였습니다. 성암공의 장자인 이은명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두 동생인 이희명과 이경명과 함께 성주에 낙향하여 외가 성산 여시의 주선으로 성주읍 백전리 야동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후 이은명의 후손은 경기도 시흥으로, 그리고 이경명의 후손은 금수면 광산리로 상거하게 되었습니다. 승암공의 장남인 회원공 이은명은 정가선대부 공조참판을, 셋째 아들 모흥공 이경명은 홍문관 교리와 좌성지를 지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진이 있습니다. 문상공 성문학사로 산문 남녀 기행에 의하면 문소산에 축견하여 망양이라 편미하고 훈에 명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존비가 있습니다. 문희공 이진의 아들로 진형관 대제학, 세자 원빈 감찰대부, 판밀직부사, 삼도 도순 찰사를 지냈습니다. 초수와 예서의 명필로 해동 명적과 정고 대방서화가 28열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흥공 이존비의 아들로 주사 도원수, 수문하시 중 정 신덕수의 성익조공신, 벽상사만 대광, 문화시중으로 칠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장자 문정공 이암과 차자 문열공 이교, 셋째 아들 우남대사 이칭이 있습니다. 이암은 문정공 행촌 찬성사 좌정성 문화시중을 지냈습니다. 홍건적의 난 때 서북면 병마 도원수로 대공했습니다. 특히 왕과 공주의 태자를 잘 받들어 안동 피난시 종자는 시중과 이색, 이림, 홍은박 등이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고도 왕이 호종공신 철성부원군에 봉하고
또 1등 공신 추성 수의 동덕 찬화 익조 공신 벽상 사만 대중 삼중 대광 보국의 훈을 내렸습니다. 명필로 해동 명적과 정고 대방서화가 28일에 등재되었습니다. 갈천서원에 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있습니다. 문경공 평지의 이암의 아들로 15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 부사 진영관 대제학을 지내고 순충 보조 공신에 봉해졌습니다.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좌의정에 추정되었습니다. 명필로 해동 명적과 정고 대방사화가 28일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 있습니다. 양흥공 용헌은 15살에 성균 진사에 오르고 18살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태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고 수문존 대제학과 의정부 좌의정을 역임했습니다. 추충익 대자공명신 그리고 철성 부원군에 봉군되고 세조 원년인 태종 묘정에 배양되고 불천리로 명호서원에서 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가 있습니다. 성암공 예조 판서 이필의 둘째 아들로 의정부 부사인 홍문관 전안에 제수되었습니다. 정암 조광조 강수 박훈 충암 김정과 도의로 교유하였습니다. 배위는 성산 여우창의 딸이며 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엄명, 희명, 경명이고 딸은 광산 이시에 출가하여 삼남 이녀를 두었으며 아들은 홍기, 홍랑, 홍의이고 딸은 경산인 암스공 이침과 청주인 한강 정구에게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명이 있습니다. 회원공 이성암공의 장자이고 1524년경 한양에서 성주 야동으로 이거한 고성 이시 성주 입향주가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정가선대부 공조 참판입니다. 그리고 이순이 있습니다. 야로당 퇴계 문화에서 성리학 논지강에 심취하였습니다. 동강 김무원과 한강 정구와 도의 교우하였습니다. 선조 때 의사 송은신이 광릉 참봉에 추천되었으며 또 경상도 관찰사가 광릉 사관에 추천하였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수운을 세워 조정에서 누차 출사를 권했으나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묘는 선남면 도옥리 삽실에 있습니다. 공곡서당에 제형되었으나 병화로 소실되어 1923년 대가면 칠봉리에 이건되었습니다. 유계서원은 철폐 후유 양제로 계층되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수로는 성리 휘집과 조선 환여 성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있습니다. 만호공 이순의 장자로 한강 문화생입니다. 부호군을 지냈으며 성산지 성주 대간에 등재되어 있고 묘비는 경산인 이대열이 병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음이 있습니다. 학상공은 1889년 성주 향교장을 1907년에는 성주군 내부주사 겸 군수서리를 그리고 1910년에는 함경도 분영군수를 1912년 성주 박산리에 봉황지를 자비로 축조하여 목리민이 선덕 불망비를 세웠습니다. 1916년 경흥 문묘 중수기문을 차냈고 1918년 혼조기관 유림과 군민이 송병 송덕비를 세웠습니다. 1919년 오세창 선생과 김희 의거를 수기했고 1937년 성산지를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1545년 9월 26일 75살로 별세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으로 정동원의 누가 울어가 되겠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상처인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은 기약조차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예, 이어서 김희재의 빈잔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그때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나머지 서름 나의 빈잔에 채워주 나의 빈